코스피가 장중 급락하며 한때 2,400선을 내줬습니다. 환율 급등, 전국 불안, 배당락까지 악재가 줄줄이 겹쳤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코스피 급락세 진정됐나요? 네, 진정됐습니다. 빠르게 하락폭을 키웠던 오전장 급락세는 진정된 모습입니다. 정오 무렵 2,380선 후반까지 밀렸다가 오후장에서 점차 낙폭을 메우며 오후 2시 50분 기준 어제보다 0.9% 내린 2,400선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3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반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하락장에서 2,500억 원 넘게 저가 매수에 한창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 넘게 급등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금융시장 내 긴장감이 점차 높아졌지만 이 낙폭 과대 인식 속에 저가 매수 유입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은 엇갈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은 2%, 1% 상승 중입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1% 안팎, 셀트리온도 1% 넘게 하락세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급락세를 딛고 현재 1.6% 내린 660선 중반 부근까지 낙폭을 메웠습니다. 조슬기 기자, 아시아 증시는 오르고 있다고요? 네, 국내를 제외한 이 대다수 아시아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0.3% 넘게 오르며 3,400선에 거래 중이고요. 홍콩 항생과 H지수는 각각 0.1% 오른 2만 100선과 7,300선에 각각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니케이 지수는 엔화 약세 분위기 속에 2% 넘게 급등한 4만 300선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탄핵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일부 진정된 모습이지만 달러당 1,470원대를 등락 중입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환율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후 3시 기준 어제 주간 거래 종가보다 5원가량 뛴 1,47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장중 한때 1,486원까지 급등했지만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등의 상승폭이 축소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460원을 넘고 있는데요. 이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16일 1,488원 이후 15년 9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탄핵 정국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치며 원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치러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탄핵안 표결이 환율 상황의 최대 관건인데요. 여당은 당론을 부결로 정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외 신인도 타격을 생각해 탄핵 소추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웅배 기자, 외부 요인도 심상치 않아서 달러당 1,500원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먼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부담과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발언이 강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밤 오른 미 국채금리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고요. 고환율에 따른 기업 활동 타격 심화가 우려되면서 금융감독원은 외화대출 만기 연장 등 자금 조달과 원자재 수입에 부담을 느낄 금융권과 기업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통화 약세와 수입업체들의 달러 수요 등 환율을 자극할 요인도 여전해 일각에선 달러당 1,50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지수 기자. 네, 저는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변론 준비 기일 진행 상황 어땠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요. 2시를 조금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인단으로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심판정에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오전에 변론 준비 기일 연기 신청을 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석한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며 본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탄핵 심판 사건의 국회 탄핵 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오늘 참석을 했는데요. 정 위원장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지수 기자,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다음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달인 1월 3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 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서 다음 기일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전에 헌재는 재판관 6인으로만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이죠? 네,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는 조금 전인 3시부터 열렸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쟁점은 의결 정족수입니다. 헌법이나 국회법에는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는 임명직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라는 입장입니다. 탄핵 요건 200명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과 같은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대행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의결 정족수가 과반 이상으로 결정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 그런데 앞서 최상목 부총리 한대행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죠? 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며 국회에 재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국회 표결 결과까지 자세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신생기업 수가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신생기업 수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건데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 수는 95만 6천 개로 전년 대비 4만 2천 개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기록한 건데요. 업종별로 보면 숙박 음식점업이 1만 3천 개로 신생기업이 늘었지만 부동산업은 3만 8천 개, 운수창고업 7천 개 각각 줄면서 감소세가 컸습니다. 지난해 고금리의 고물가 등으로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데다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았다 보니 신생기업 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생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도 12.7%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줄었는데요. 201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문세영 기자, 새로 생긴 기업이 1년 안에 문을 닫는 경우도 30%가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생기업의 경우 10곳 중 3곳 넘게 1년 안에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9%로 나타났는데요. 전기, 가스, 증기 90.3%와 보건, 사회복지 84.3%의 생존율은 높았지만 금융보험업 51.3% 그리고 광업 50%는 1년 안에 문을 닫는 비중이 많았습니다. 반면 부동산업과 예술, 스포츠, 여가 분야의 1년 생존율은 전년보다 각각 4.9%포인트,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도 35%에 불과했는데요. 전기, 가스, 증기, 보건, 사회복지가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았고 광업, 금융보험업 등은 낮았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11조 6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상반기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곳은 관광과 건설 등 내수 분야입니다.
속도와 규모의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께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 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침체되어 있는 건설 시장을 살리기 위해 건설형 공공주택도 7만 호 이상 공급하고 상반기 19,000호 착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 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으로는 총 5조 5천억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 계획을 내놨습니다. 설 명절 기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도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내년도 정책자금 8조 3천억 원을 연초부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관광산업은 내수 소비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국내 관광과 외국인들의 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여행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업계엔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6만 5천 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내년 우리 수출이 올해보다 2.6%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가장 큰 대외 변수로 꼽혔습니다. 김환진 기자, 구체적으로 지역별 수출 전망 짚어볼까요? 네, 코트라가 내년 수출 전망과 지역별 시장 여건을 분석했는데요. 내년에 우리가 중국과 아세안, 중동으로 수출하는 규모는 적게는 3%, 많게는 10%까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인도로 수출하는 규모는 늘지 않거나 많아야 3% 느는 정도로 현상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반도체 관련 고부가 품목과 무선통신기기, 선박, 바이오헬스 등 소비재 수출이 3%에서 10% 늘지만 자동차와 철강, 디스플레이, 가전 등에서는 크게 10%까지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2.6% 많은 7,003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코트라는 일단 대중국 수출의 경우 늘기는 하지만 흐름이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미중 갈등 격화와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며 전체 대중국 수출이 6.4% 늘었는데요. 내년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중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대중 수출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코트라는 또 철강과 가전 등 전통 주력 산업이 중국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면서 해외로 기술 유출 우려가 불거진 적이 있었죠. 정부가 심사 기준을 높여서 이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도입됩니까? 투자은행 종사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시 이에 대해서 심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데요. 심사 시에는 기존 국가 안보에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할 시 향후 해외에 매각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죠.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고려아연의 해외 매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해외 기술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96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25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신성우 기자, 처벌도 강화된다고요? 네,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시 최대 벌금을 현행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4배 넘게 상향합니다.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데요. 기술 유출을 속여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산업기술 유출 포상금은 현행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도 전세보증 대출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제도 개선에 나섰죠.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규모도 따져보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그 기준이 더 깐깐해진다고 합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기준,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주택금융공사가 내년 상반기 전월세 전환율을 5.8%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을 심사할 때 보증금만 보는 게 아니라 월세 규모까지 따져서 보증하는 건데요. 고액 반전세 대출 보증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이어지자 주금공이 이 수치를 적용해 실질적인 전세 보증금을 재산정합니다. 올해 전월세 전환율은 6%였는데요. 최근 6개월간의 통계청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산술 평균해 내년 상반기 전환율은 5.8%로 변경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보증이 어려운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 보증의 경우 임차 보증금 7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월세가 있다면 여기에 5.8%를 적용한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7억 원, 비수도권은 5억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 보증은 불가한데요. 가령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인 주택이라면 내년 전세 보증 가입이 안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5.8%를 적용하면 전세 보증금이 7억 원이 넘기 때문인데요. 계산법을 보면 1년치 월세인 3,600만 원을 전월세 전환율 5.8%로 나눈 값인 6억 2천만 원에 실제 보증금 1억 원을 더하면 7억 2천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쉽게 말해 월 300만 원은 보증금 6억 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내년 1월 2일 보증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에 보증 신청 가능한 월세 범위가 줄어들면서 보증 대상이 한층 적어졌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프라다 치킨이 새해가 되기 전에 치킨 가격을 올립니다.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에 또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얼마나 올리나요? 오는 30일부터 주요 치킨 메뉴 10종의 가격이 일괄 1,000원씩 오릅니다. 바질 페스타, 제너럴 핫치킨, 파블로 치킨 3종을 제외한 모든 메뉴가 인상되는데요. 가장 저렴한 찐후라이드는 18,900원에서 19,900원으로 대표 메뉴인 블랙 알리오와 달콤 양념치킨, 고추 마요는 29,900원에서 21,900원, 투움바 치킨은 21,900원에서 22,900원으로 오릅니다. 프라닭 치킨은 지난 4월에도 치킨 한 마리 가격을 1,000원, 반마리를 500원 인상하며 소비자에게 이를 공지하지 않아 깜깜이 인상이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역시 별도 공지 없이 치킨은 1,000원, 세트 메뉴 4종은 1,500원 올리는 등 최근 들어 몇 개월 주기로 가격을 계속 올려왔습니다. 프라닭 치킨은 이번 인상에 대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기자, 치킨값 최근에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BBQ와 교촌치킨은 상반기 대표 메뉴들을 1,000원에서 3,000원가량 올렸고 BHC는 지난달 기존 메뉴보다 비싼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기존의 콤보 메뉴로 제공하던 5조각을 4조각으로 줄였습니다. 소비 심리가 흔들리고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 속에 외식업계도 가격 인상으로 물가를 밀어올리면서 소비자 부담만 커지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몰래 상품 용량을 줄여서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인상하는 것. 정부가 이걸 규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버젓이 꼼수를 부리다가 적발된 곳이 있습니다. 유선우 기자, 어떤 기업의 어떤 제품입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외 4개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여 단위 가격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선 오성푸드가 만들고 동원 F&B가 판매하는 즉석 조리식품과 고집센 청년이 제조하고 판매하는 과자 제품 등 2개가 적발됐고요. 수입 상품에서는 너시코리아의 샤워젤 2종 제품 용량이 10% 넘게 줄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처벌 대상 아닙니까? 네, 앞서 정부는 이른바 꼼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슈링크플레이션 규제를 도입했는데요. 전방위적인 물가 고공행진 속 소비자를 기만하고 물가를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거지만 여전히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 적발 사례에서는 고집센 청년들을 제외하면 용량 변경 시점이 7월이라 이들은 별도 처분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연말 연초를 맞아 식품 및 유통업계의 릴레이 가격 인상도 이어지며 새해 물가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예약했다가 불과 몇 시간 뒤 취소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날짜가 바뀌었다는 이유인데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상황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윤 기자, 예약 취소와 위약금 기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기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예약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오전 9시에 예약하는 경우엔 15시간 내에 무료 취소가 가능하지만 밤 9시에 예약하면 3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현행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예약 이후 24시간 이내에 실제 투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실일 0시 이전까지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 기자, 제품 AS 기한에 대해서도 기준이 분명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품질 보증기간 종료일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에선 수리를 맡길 땐 보증기간이 남았는데 수리가 끝난 날에는 기간이 끝났을 경우 수리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수리 접수일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이 손질됐습니다. 또 가격이 저렴하고 기존보다 품질 보증 기간도 길게 늘려주는 리퍼 부품도 기존 TV와 스마트폰 한정 사용해서 전체 전자제품과 사무용 기기로 확대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리퍼 부품을 쓸 때는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공급 또는 기성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제조, 건설, 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재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 미달인 경우를 수급 사업자의 하자 담보 책임 면제 사유에 추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미세먼지 실황입니다. 대부분 지역 공기로 인한 불편은 없습니다. 서울도 전 지역 대기질이 깨끗한 가운데 현재 독산 3동과 도림동, 신길 1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낮에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한낮 1도, 춘천은 0도에 그치겠고요. 주말에도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등 서쪽 곳곳으로 내일까지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눈이라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오후에도 깨끗할 텐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엔 중서부 공기질이 탁하겠고 다음 주 중반엔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